이 시간에는 한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였던 싸이월드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각각 어떠한 사업 모델 및 전략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싸이월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싸이월드는 1999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01년 미니 홈피의 개념으로 블로그 SNS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SK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싸이월드를 인수, 합병함으로써 SK텔레콤 인터넷 서비스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런칭 초기부터 정의되어진 싸이월드의 특징적인 서비스 모델은 몇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싸이월드는 일촌에게만 자신의 미니홈피를 공개하는 폐쇄형 블로그의 형태이며 이것은 최근 들어 국내의 밴드나 미국의 패스 등이 추구하고 있는 폐쇄형 SNS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인 것이죠. 첫째는 이러한 사용자 측면의 폐쇄성에 더하여 싸이월드는 다른 외부 서비스들과의 연동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단독형 서비스였습니다. 물론 SK의 네이트 등 인터넷 서비스에 연계하는 방식의 확장은 있었지만 페이스북이 추구하였던 오픈 API를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비즈니스 인터랙션은 가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용자의 사용성 측면에서 보면 싸이월드는 정보를 내가 찾아가야 하는 수동적 정보 제공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일촌 파도 타기를 통해 또 다른 일촌을 맺고 이러한 일촌들의 미니홈피 접속을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싸이월드는 국가별 별도의 서비스를 추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비즈니스에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냐 로컬라이제이션이냐를 두고 늘 의견이 분분한데요. 최근에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싸이월드는 진출 국가별로 별도의 서비스 모델을 운영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사용자의 특성과 행동 양식이 다른 각 문화권의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한 의도라고 판단됩니다만 전 세계 사용자를 공통된 플랫폼으로 묶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규모의 경제 확보 부분은 포기해야 하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었습니다. 자, 한편 이에 반해 페이스북 서비스의 특징은 싸이월드가 가지고 있던 서비스 모델과는 상반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는 오픈 지향형 SNS입니다. 물론 특별한 세팅을 통해 친구에게만 자신의 콘텐츠가 공유되도록 제한하는 기술적 방법이 제공되고는 있지만 페이스북의 특징상 가능한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오픈형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싸이월드가 자신이 잘 아는 친구들만으로 이루어지는 자취방 혹은 하숙방형 소통을 추구하였다면 페이스북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카페형 혹은 광장형 소통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오픈 지향의 소통 방식이 서비스 플랫폼의 아키텍처 구성상으로도 일관되게 이어져서 오픈 API 방식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페이스북을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페이스북 플랫폼에 연동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확보한 게임 콘텐츠 공급사 징가나 플레이피쉬 등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페이스북은 뉴스피드 형식의 자동적 콘텐츠 업데이트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줍니다. 나의 페이스북 친구들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내 뉴스피드에 반영됩니다. 한편 내 친구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를 도와주는 획기적인 관계 유지 도구로 엄지손가락 모양의 라이크 심볼이 제공됩니다. 일촌의 미니홈피를 찾아가서 일촌평을 남겨주는 싸이월드 방식에 비해 획기적인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것이지요. 네 번째, 페이스북의 글로벌 시장 전략은 전형적인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입니다. 즉, 페이스북의 서비스 플랫폼 및 서비스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며 단지 국가별로 언어의 철저한 현지화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은 언제나 실시간으로 전 세계 10억 이상의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킹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두 가지 서비스 모델과 전략 중에서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우월한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2005년 한때 2,700만의 가입자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국민 SNS로 여기지던 싸이월드가 2013년 기준으로 보면 국내 SNS 시장의 5.5%를 점유하는 소수자 서비스로 위상이 추락한 반면에 페이스북은 2013년 기준으로 12억 명의 전 세계 가입자를 기록하며 국내에서도 카카오톡에 이어 2위의 SNS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개방형 소통 방식을 지향하는 페이스북의 서비스 전략과 개방형 API 제공을 기반으로 하는 페이스북의 기술 전략 모두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서비스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절대적인 우세를 보여주는 모델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단일한 글로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되 국가별 언어 및 고객 서비스 부분은 로컬 지향적인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모바일 환경으로의 전환을 들 수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 대해 페이스북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사진과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SNS 활성화를 선점할 수 있었던 반면에 블로그형, 웹포털 기반의 싸이월드는 미니홈피를 모바일 환경과 접목하여 신속하게 전환하고 확장해 나가기 위한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의 원산지가 어디인가 하는 부분도 무시하기 어려운 요인입니다. 싸이월드가 한국에서 태동되어 영어권의 중심 국가인 미국으로 역으로 진출하고자 시도했던 쉽지 않은 경우라면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시작된 관성으로 손쉽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흘러나온 경우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핵심 요소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모델에서 상당히 비중이 큰 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은 영원히 싸이월드 서비스에 비해 우월할 것인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침 금년 2014년 봄에 싸이월드가 SK그룹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구조적 불편함을 벗어버리고 벤처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 고객의 개성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숨어있는 감성을 끌어내는 서비스 포인트를 잡아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분수하는 싸이월드의 첫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들의 용기 있는 시도가 멋진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